아이를 읽는 사람으로 키우려면 부모님의 삶이 사실 많이 아이에게 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읽어야 된다는 책을 준다고 아이들이 읽지 않아요.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독서하는 아이로 키우기 위한 부모들의 노력 어떤가요? 사실 이제 이건 제가 부모님들이 부담스러워 하셔서 말씀을 잘 드리진 않는 건데, 한 아이를 읽는 사람으로 키우려면 부모님의 삶이 사실 많이 아이에게 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오전부터 오후까지 아이에게 신경을 쓰시더라고요. 어떤 책을 읽을까부터 다 찾아다가 구해주시고, 안 읽으면 읽어주시고 이런 건데, 제가 할 수 있는 부모님이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하셨던 노력은 읽어주기를 정말 아이 6학년 때까지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사실 부탁드린 것도 있었는데, 왜 그랬냐면 아이들이 이제 언어가 어느 정도 있는지는 3살, 4살 때 사실 딱 보이거든요. 말이 빠르고 언어 이해가 빠른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친구들은 자기 또래보다 조금 더 한두 살 많은 형이나 누나랑 얘기하고 좋아하는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어머님이 이제 딱 보시기에 그렇지 않다라고, 너무 느리다, 말 이해도 느리고 내가 평소에 지시하는 거를 받아들이는 것도 느리다, 글을 이해하기 어려운 친구들 특징 중에 하나가 말귀도 잘 못 알아듣거든요. 말 이해력이 어렵거든요. 왜냐면 이게 다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느끼신 부모님께 정말 6학년까지 하루도 안 빼놓고 읽어주신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가, 제가 봐도 이제 언어 능력이 많이 부족한 친구였는데, 어느 정도 6학년쯤 됐을 때에는 꽉 채워져서 학업에도 잘 적응을 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아이에게 권장도서 읽히기 전 해야 하는 것이 있나요? 우선 이것도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권했을 때 잘 읽는 친구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사실 생각해 보면은 이 추천도서랑 권장도서에 있는 목록들을 저도 수도 없이 봤거든요. 그런데 그게 다 뭐냐면 사실은 도서관에 가면 그 책들이에요. 이게 엄청나게 막 대단한 것들이라고 이렇게 막 관심 갖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도서관에 있는 목록이 활자로 옮겨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책을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목록으로 보시면 아주 좋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은 독서 전문가는 아니시기 때문에 어떤 책이 계속 새로 나오고 어린이 책은 어떤 경향으로 지금 변화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전문가만큼 이렇게 캐치하시기가 쉽진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봐도 아이가 좋아하는 거 읽히세요 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제가 생각해도 사실 좀 어렵고요. 다만 뭔가 있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럴 때 권장도서, 추천도서 목록은 너무 좋지만 이게 도서관에 있는 목록 그대로이기 때문에 이거를 맹신하시지 말고 여기서 골라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진짜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렇게 읽어야 된다는 책을 준다고 아이들이 읽지 않아요.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아이가 읽는다면 정말 아주 소수의 정말 말을 잘 듣는 친구들, 그냥 이거는 정말 그런가 보다 하고 FM처럼 하는 친구들이 아주 소수 있는 걸 제가 봤어요. 그런 친구들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아마 읽는 척만 할 거예요. 그래서 그 목록에서 너가 골라봐. 항상 이게 되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저도 아이들에게 책 빌려줄 때 3권에서 5권 정도 쫙 펼쳐놓고 한 권만 골라봐. 이러면 아이들이 벌써 거기서 마음의 편안함을 느껴요. 근데 딱 한 권을 주고 이걸 꼭 읽어야 돼 이러면 거기서부터 이제 마음이 닫혀버리기 때문에 고를 수 있는 기회를 항상 주시면 좋습니다. 억지로 읽힐 필요가 없다기보다는 아이가 좀 선택해서 읽으면 첫 장부터 조금 편안하기 때문에 읽기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근데 저희가 이게 단어의 느낌인데요. 부모님들이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저희 아이는 너무 안 읽는데 강제로라도 읽혀야 될까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제가 밥 먹기라고 제가 비유를 한 것처럼 강제가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는 일, 읽기 능력이 생존 능력이거든요. 제가 현장에서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전에 제가 만약에 교육 쪽에 종사하지 않았다면 저는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그냥 좋아하는 거 읽게 놔두세요. 독서는 취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 같은데, 제가 현장에서 아이를 만나고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읽기 능력이나 이해력이 부족한 친구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자리에 앉자마자 산만해져요. 왜냐하면 내 앞에 있는 책과 선생님의 말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산만해지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아침에 학교에 가서 오후에 학원에 가기까지 정말 많은 시간을 글 속에서 살거든요. 그럼 이 친구는 그 하루가 괴로운 거예요. 저는 이걸 현장에서 보면서 그냥 마냥 편안하게 그냥 취미 독서 하세요 라고 도저히 말씀을 못 드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나이, 자기 학년 수준의 아주 기본적인 읽기 능력은 당연히 갖춰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 강제가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는 일로 받아들여서 내가 좀 이 아이가 사회에서 좀 자립해서 기본적인 지식과 기본적인 읽기 능력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줘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도와준다는 개념으로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중학생 때 성적이 급상승하는 아이들의 특징이 있나요? 가장 중요한 거는 언어 이해력이 상당히 높다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 이 영상을 통해서 이제 강조를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가 이제 잘 생각해 보시면 공부가 다 언어를 이해하는 거예요. 특히 저희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읽고 이해하고 그거를 표현해서 공부해야 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고요. 무엇보다 양이 많아요. 그리고 시험이 너무 자주 있어요.
아이들이 이거를 그 정해진 기간 동안 읽고 이해하고 소화하고 공부하고 하고 그 시험을 보고 결과를 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 글을 스스로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현장에서 이제 아이를 지켜보면은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죠. 특히 중학생분들이 아이가 공부를 너무 안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동기부여를 해주냐, 이렇게 많이 질문하시거든요. 제가 본 바로는 동기부여가 안 돼서 공부를 못한 친구들은 없고요. 다 공부할 능력이 안 돼서 안 하는 거예요. 못한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글을 읽고 이해를 못하는 친구들은요, 앞에 내가 사회교과서가 있어요. 이번 주 시험범위 나왔어요. 공부를 해야 돼요. 좀처럼 근데 마음과 몸을 그 교재에 진입을 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읽고 이해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공부가 시작조차 안 되는 거거든요. 저는 공부를 잘하는 건 항상 나중에 문제라고 말씀을 드려요. 중요한 거는 진입을 하고 시작을 하고 아주 우리가 기초학력 정도는 떨어지지 않게 도와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동기부여가 아니라 공부할 수 있는 능력치를 좀 키워주시면 좋겠고, 그게 바로 언어 이해력이고요. 이 언어 이해력은 당연히 잘 아이가 가지고 있다면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다양한 글들 읽히는 걸로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는 추상적 사고를 잘하는 친구들이에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가 되게 어렵다라고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초등학교 교과서만 해도, 또는 초등학생 대상으로 나오는 책들만 해도 아이들을 배려해서 되게 쉬운 말들로 많이 이야기를 풀어내줘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거 괜찮겠다 하면 읽는데, 중학교부터는 그런 배려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학문적인 내용 그대로 서술을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 잘 생각해 보시면 과학도 물리, 화학, 지구과학, 생물학도 그렇고요. 사회 같은 경우도 정치, 경제, 역사, 도덕,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윤리, 그리고 역사,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당장 우리가 일상에서 해결해야 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지금 보이지 않는 것들, 그 과거의 것들, 되게 잘 정돈된 지식들을 공부하는 거예요. 이게 보이지 않고 보이지 않는 추상어들을 많이 사용해서 풀어나왔기 때문에 아이들이 몰입이 안 되고 어려워하는 거거든요. 근데 추상적 사고가 잘 되는 친구들은 이걸 읽으면서 머릿속에서 계속 생각을 합니다. 뭐 윤리라는 단어, 가치, 정의, 진리, 이런 단어가 나왔을 때 이게 무엇인가를 본인이 읽어왔던 경험과 본인이 알고 있는 것들을 대입을 해서 계속 추상적인 사고를 하면서 이해를 마침내는 하고, 그거를 이해했다는 게 저희가 공부가 됐다는 증거거든요. 이런 추상적 사고를 잘하는 아이들이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자기 스스로 자기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미래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의지가 있는 친구들입니다. 이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제가 친구들과 대화를 해보면 많은 친구들이 나는 커서 이걸 하고 싶기 때문에 지금 이걸 열심히 할 거예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보다는 걱정이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사실 대부분이에요. 왜냐면 우리 사회가 지금 아이들에게 이거를 못하면 미래에 이걸 할 수 없다, 이런 명제를 되게 많이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나 그럼 빨리 해야 되겠다, 이런 의지를 갖는 게 아니라 큰일 났다 이 생각을 많이 해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이들이 훨씬 더 많이 되게 불안해하고 있어요. 이런 불안감이 있으면 사람이 딱 판단력이 흐려지고 몰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부는 물론이거니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안정감이 좀 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